거의 다 왔어. 북쪽으로 하염없이 올라가던 차는 이제 큰 길을 벗어나 들판 사이로 들어간다. 마을 하나에 집 한 채가 있는 형국이다. M은 어떻게 변했을까? 하긴 30대는 인간의 외형이 가장 느리게 변화하는 시기 같다. 내면의 격렬한 변화에 비한다면. 오슬로를 행선지에 넣었을 때 나는 P와의 만남만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윤기 흐르는 암갈색 말 몇 마리가 한가로이 놀고 있는 목초지를 지나 경사진 길을 따라 올라가자 붉은 지붕의 집이 하나 나타났다. 초촐하고 아담한 게 농가 주택처럼 보인다. 천장만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오자 잘 익은 밀빛 털의 덩치 큰 개 한 마리가 줄레줄레 걸어와 짖지도 않고 P의 다리에 코를 부빈다. 오래도록 손질을 하지 않은 듯 뜰은 무척 황량하다. 지난 해의 넝쿨식물 줄기가 노랗게 마른 채 뒤엉켜 있는 위로 새 넝쿨이 벗어 있다. 손톱만한 보랏빛 꽃들이 마디마디 피어올랐다. 마당가엔 잘린 통나무 더미가 녹슨 듯 붉은 빛을 흘리며 쌓여 있다. 전지를 하지 않아 함부로 벗진 나무들이 집에 그늘을 드리웠고 밟는 사람이 없어서인 듯 집까지 이어지는 좁은 길 외엔 샛노란 야생화가 지천이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공기가 흘러들어오는 길이 싸하게 느껴진다. 대기는 시리도록 투명하다. 가장자리에 몇 그루 서 있는 사과나무엔 조망만한 사과가 붉게 익어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아기자기하게 달려있다. 초현실주의의 화풍에 그림 같은 풍경 앞에서 나는 잠시 말을 잃는다. 황량하면서 또 지독하게 아름다운 뜰이다. 내겐 그렇게 보인다. 어쩌면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 왔다.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대로, 추한 것은 추한 그대로. P의 아우라 아래서는 모든 것이 경외를 본질로 하는 오만한 존재감을 획득하곤 했다. 거친 칼만마저 숭고한 고통의 재현처럼 보이는 목판의 이콘처럼. 가방을 드러내고 트렁크를 닫으며 P는 날 바라본다. 와이프에겐 말하지 마. 뭘? 아까 그 얘기. 이건 다국적 제약사와 국경 없이 일하는 몇몇 연구진의 극비 프로젝트야. 길게 봐야 하는 연구이기도 하고. 그렇겠지. 대답했지만 M이 그 내용을 들었다 한들 이런 곳에 살면서 누구에게 얘기할 것인가. 황량한 뜰에 서서 그렇게 주고받고 있는데 문이 열리고 M의 얼굴이 나타난다. 온몸을 갑자기 불 앞에 들이댄 듯 나는 좀 일렁인다.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만난 걸 누가 모른다고 이런 인사밖에 할 수 없는 건지. 뜰에 선 채로 우리는 서울에서 여기까지의 이동 경로와
지금 서울의 더위가 얼마나 지독한지와 오슬로에서의 일정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서울의 더러운 공기와 시도 때도 없는 교통체증에 대해 얘기할 때 M의 눈이 아련하게 가늘어지더니 탄식하듯 내뱉는다. 난 그 탁하고 걸쭉한 공기가 그리워. 한 번만 마셔봤으면 좋겠어. 우리는 오랜만에 들은 농담이라는 듯 하하 과장되게 웃었다. M은 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많이 달라졌다. 변하지 않은 부분은 알겠는데 달라진 부분이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다. 말이 끊어지는 짧은 틈새로 절대적인 고요가 밀려든다. 실내는 매우 간결했다. 통나무 민박집처럼 작은 부엌과 긴 원목 식탁이 전부다. 식탁 위엔 식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밥을 먹으러 그 먼 길을 달려온 것처럼 우리는 먼저 식탁에 앉았다. 된장찌개와 가지구이, 오이무침, 샐러드. 식탁은 간소하기 짝이 없다. 야, 너 이런 데서 사는구나. 천국이 따로 없네. 너무 조촐한 식탁에 내가 오히려 창밖을 내다보며 너스레를 떨었다. M이 밥을 푸는 사이 P는 바깥으로 나가더니 와인을 한 병 들고 들어온다. M이 그런 P를 쳐다보며 지나가듯 묻는다. 낮술을? 먼 곳에서 친구가 왔는데 얘가 사온 거야.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못한다. 참 그렇다. 빈손으로 오다니 뭐에 정신이 팔렸는지. 어묵과 감자만 넣고 끓인 된장찌개는 맛있었다. 여긴 한식 재료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며 M은 내내 미안해한다. P는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와인만 마시고 있다. 밥을 먹고 나서 M이 방에 들어가며 P에게 나 좀 봐요 한다. P는 들어가며 방문을 닫는다.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는 M의 목소리가 조금 높고 빠르게 이어진다. P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무슨 일일까? 꽤 오랜 시간 나오지 않는다. 10년 만에 만난 친구 옆에서 부부싸움을 하진 않을 텐데. 방문을 똑똑 두드리고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방문을 열어본다. 왜 그래? 눈치듯 묻는 내 쪽으로 M이 고개를 돌려 잠시만 나가 있을래요? 이건 우리 부부 사이의 일이라. 웃지도 않고 그런다. 나는 좀 머쓱해져서 문을 닫고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며 서 있었다. 방에서 나온 둘의 표정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또 태연하다. M이 내가 묵을 방을 보여준다며 좁은 계단을 앞서 올라간다. 다락처럼 경사진 천장 아래 1인용 침대 위의 이부자리가 새로 준비한 듯 정갈하다. 오래 비워놓은 곳인 듯 묵은 곡식 창고에서 나는 듯한 냄새가 난다. 귀찮게 한 건 아닐까 싶다.
오슬로에서 묵으면 되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희도 외롭고 방도 남는데. 말 놓지? 그 말에 M은 날 빤히 쳐다본다. M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가 알던 M, 몰려다니며 팥빙수를 같이 먹고 영화를 같이 보러 다녔던 M은 아니다. 말 놓으라는 얘기 말고 만나면 할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았는데. 이 마을 이름이 뭐지? 운자크레보. 운자크레보. 천국처럼 아름다운 곳이다. M이 갑자기 돌을 집어던지듯 외친다. 천국? 난 서울이 그리워. 돌아가고 싶어. 아까 마당에서는 더러운 공기마저 그립다는 말에 웃었지만 반복되는 그 말은 암호처럼 들린다. 누군가가 해독해 주기를 바라며 허공으로 띄우는 암호. 그러나 암호를 읽어내기에 우리는 너무 오래, 너무 먼 곳에 떨어져 지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오슬로의 호텔에서 묵는 게 더 나았을까? 나무 덧창이 달린 창밖으로 보이는 호수의 물빛이 푸르고 차갑다. 호수가 옆이구나. M이 가볍게 한숨을 쉰다. 현만이야, 나중에 내려가 봐. 여기 사람들은 곧잘 수영도 하던데 내겐 저 물이 너무 차가워. M이 나가고 나서 옷을 갈아입고 내려가니 피가 마당에서 따왔다며 빨갛게 익은 사과 접시를 밀어준다. 껍질째 먹어라. 필름 가져온 거 있어? 같이 보자. 내일은 난 연구소 일 때문에 아무래도 같이 못 갈 것 같다. 저 사람하고 둘이 다녀와. 그러냐? 담담히 대답했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매우 실망스러웠다. 나는 내일 피와 시사회에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 작품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 곳에서 피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의 것보단 작지만 내 몫의 갈채와 영광 속에 서 있는 나를 보여주고도 싶었다. 메이킹 필름을 먼저 넣었다. 카메라를 든 누군가가 웃기라도 한 듯 화면은 흔들리며 시작된다. 촬영 현장의 어지러운 풍경들, 반바지를 입은 나, 모자를 쓴 나, 스태프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어딘가로 달려가는 나, 마지막 촬영을 끝내고 거품이 있는 맥주잔을 높이 치켜들고 웃고 있는 나. 똑같은 필름인데 왜 한국에서 볼 때와 느낌이 다른 것일까? 웃고 있는 내 얼굴도 낯설지만 목소리는 더 생경하게 들린다. 불안정하고 조급하게 외쳐대는 내 경박한 목소리 때문에 나는 조금 의기소침해진다. 세상 모든 사람에겐 아니지만 누군가에겐 정오의 공작처럼 보이고 싶은 순간이 있는데 M이 자신은 시사회에서 보겠다며 잠시 나갔다 오겠다 한다. 장을 봐오려는 것 같다. 나는 피에게 화가 좀 난다. 가장 가까운 마켓이 1시간이 넘게 걸린다니 왕복 3시간이다.
아까 들어오면서 장을 봐오는 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바가지 모양의 시트로eng이 밀밭 사이길을 꼬불꼬불 기어가다 이윽고 사라져버리는 게 소파에 앉아서도 보인다. 피가 일어나더니 술병 하나와 잔 2개를 들고 온다. 반주로 마신 와인도 아직 깨지 않았는데 내가 그러하듯 피 역시 오랜 시간의 틈이 쉬 메워지지는 않는 모양이다. 잔에 가득히 부어서 하나를 건네주고는 술잔을 부딛는다. 쨍 소리가 너무 크게 울린다. 화이트 와인인 줄 알았는데 독주였다. 한 모금 마시고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데 피는 단숨에 벌컥벌컥 마셔버린다. 칼바도스야, 레마르크의 개선문 읽어보았어? 아니, 그래? 읽었어야 되는데 할 수 없지 뭐. 그 소설 속에서 라비크라는 남자가 끊임없이 마시는 술이 이거다. 사과주지. 노르망디산이야. 피는 마치 그 남자 때문에 할 수 없이 마신다는 듯 다시 한 잔을 부어서는 라비크를 위하여 하고는 원샷을 해버린다. 농익은 사과향이 스치는 것 같기도 하다. 스트레이트로 마시기엔 물이라고 생각되는 도수였다. 나는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 영화는 삶의 표면만을 보여줄 뿐이야. 한번 보고 내가 제대로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시나리오를 하나 써주지. 영화는 시나리오가 절반이잖아. 시나리오를 써줄 수 있다는 피의 얘기는 빈말은 아닐 것이다. 나는 피가 고3 때 쓴 소설의 제목과 내용을 지금도 기억한다. 포르노였다. 나는 그의 최초의 독자였고 유일한 공짜 독자였다. 친구들은 활달한 글씨로 쓰인 그 불법 출판물을 보기 위해 빵 2개와 우유 하나를 제공해야 했다. 열풍이었다. 웨이팅 리스트가 따로 있었다. 오후 수업 시간이었다. 그 소설에 너무 깊이 빠져든 친구 녀석은 짝이 옆구리를 찌를 때까지 선생님이 제 옆에 서서 같이 내려다보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햇보리와 마선생이라. 노트를 집어든 선생님이 제목을 천천히 읽자 절반쯤 졸고 있던 반 아이들은 모두 잠에서 깨어나 흘러내린 침을 손등으로 문지르며 장차 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지켜보았다. 노트를 한 장씩 넘겨본 선생님이 피의 이름을 불렀다. 아, 뭐 자랑스러운 내용이라고 맨 앞에 제 이름까지 적어 놓았는지. 피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선생님은 피의 옆으로 느리게 걸어갔다. 선생님은 지난 시간의 수업 내용을 확인하는 투로 물어보았다. 햇보리가 뭐니? 피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여자 거기랑 꼭 닮았잖아요. 선생님은 실실 웃었다. 그 웃음은 분필가루 마시며 교단에서 보낸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듯 제자의 천재성을 발견한 늙은 사부의 웃음처럼 흔연했다.
우리는 선생님이 봐줄 거라고 전망했다. 전교 1등 앞에서 선생님들의 팔은 늘 근육 무력증을 일으켰다. 마 선생은 뭐야? 피가 재빨리 대답했다. 에마 부인의 남성형입니다. 아이들이 키들거리기 시작했다. 얼굴이 긴 그 국어 선생님을 우리는 마 선생이라 부르고 있었다. 그래? 선생님은 조용히 몸을 굽히더니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을 벗어들었다. 나중에 피는 마 선생이 자신의 뺨을 개화기 예배당 종치듯 했다고 표현했다. 신성모독적인 표현이었지만 속도와 열정을 비교하기엔 더없이 적절한 비유였다. 나는 피의 뺨을 보고서야 선생님의 슬리퍼 바닥이 다이아몬드 문이라는 걸 알았다. 피는 그런 역경에도 불구하고 2편의 소설을 더 써서 시리즈를 완결했다. 반응은 열광적이었다. 두 덩이의 빵이 있으면 하나를 팔아 장미꽃을 사라는 코란을 언제 읽었는지 친구들은 그 글을 위해 기꺼이 하루치 간식을 바쳤다. 피의 소설에는 클라이막스가 너무 늦게 온다는 불만도 있었지만 피는 독자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았다. 야, 진짜 좋은 건 하기 전까지라고. 우리는 그걸 명랑 포르노라 불렀다. 피는 이미 그 글에서 여자의 그곳에 대한 산부인과적 지식을 구사하고 있었다. 일테면 클리토리스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패팅의 테크닉을 생물학적이면서도 시적으로 기술하고 있었다. 물론 그런 류의 소설책을 일부 베껴쓰리라는 혐의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노골적이면서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격조였다. 아이들 중엔 혼자 할 때 누드 사진보다 피의 소설을 읽으며 하는 게 더 좋다고 주장하는 놈도 나왔다. 훗날 여자의 몸을 실제로 만질 때마다 나는 늘 그의 소설에서 맛보았던 그 미칠 듯한 몽환의 느낌을 찾았지만 현실은 번번이 그가 보여준 세계에 미치지 못했다. 돌이켜보면 자기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는 13살 소녀처럼 그 작품은 포르노라 폄하하기엔 확실히 눈부신 데가 있었다. 삶이 왜 끝내 아름다운 것인가를 허망하고 불온한 그릇에 담아 그려낸 예술이었다. 감출 수 없는 생의 에너지가 정오의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던 그 문장들. 내 기억 속에서 피의 그 시리즈는 점점 더 불온하게, 슬프도록 탄미적으로 승화되어 갔다. 이후로 종이든 필름이든 어떤 포르노도 그것만큼의 환을 내게 보여주지 못했고 인간이 가진 짐승의 속성을 그것만큼 슬프고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내 영화는 어쩌면 그것을 뛰어넘고 싶었던 내 욕망의 자식들이었다. 피는 아직도 그 소설의 내용을 기억할까? 그렇다 하더라도 나만큼 자세히는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